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바의 배신,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 증선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고의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자산과 이익을 뻥튀기 했느냐, 이런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를 했고요. 일부분 공시를 하지 않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회계 장부 조작 이 부분에서는 유보를 한 거죠. 예, 삼바의 이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선위의 결과가 어저께 공표가 됐습니다. 삼바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시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 기업의 이익을 뻥튀기 했다는 그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회계 장부에 회계 분식을 했다는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저께 금융위원회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아주 고의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공정한 공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공시로 붙어서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는데, 삼성그룹에서, 그것도 아주 주력 기업이라고 하는 삼바에서 알고 있는 내용, 뻔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걸 보면요, 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콜 옵션이라는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주가가 막 오를 때에도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저가로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준 특혜예요. 그 특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실제로 높은 것처럼 뻥튀기 했다. 그런 면에서 어저께 금융위원회는 이 삼성의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해고 권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체의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적어도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이 삼성의 시장 배신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이 배신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그룹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잘못 판단했다, 자신들은 국제회계 기준대로 했다,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융위원회 정선위 결정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회계 누락은 분명한 범법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 회계 분식 여부인데요. 이 관계회사를,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이제 바꾸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판정을 유보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이 제소 내용이 혐의에 대한 이 공소장이 아직도 부실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번 더 해라 이랬습니다. 예. 그동안에 몇 년을 거쳐서 조사를 하고도 결국 금융위원회는 자기 책임을 금융감독원으로 또 한 번 떠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검찰이 6번 조사했죠. 네,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시장 투자자들 홀선만 야기됐단 말이죠. 이렇게 오래 조사한 거나 금융위원회는 적어도 기다 아니다, 회계 분식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돌리는 바람에 도대체 금융위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회의감까지 들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 같은 일부 언론은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인도에서 만난 이런 것들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았겠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금융위원회가 좀 보다 분명한 처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삼바 사태는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한 고비를 넘었지만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대장정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불투명이 다시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뭐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증선위에서는 분식 회계 여부 고의성은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